항고를 3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사건이 그냥 처분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항고를 못하면 더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못 많이 했어도 그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고소하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형사의 흐름에 대해서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경찰이 사건을 입건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입건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인지사건으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고소사건으로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소사건은 말 그대로 고소장 제출된 사건들 고소사건으로 수리가 되거든요. 그럼 인지사건은 뭐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수사기관이 고소가 없어도 인지를 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112 신고를 하게 되면은 고소사건으로 수리가 안 되고 인지사건으로 수리가 돼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고소사건 수리하는 거랑 인지사건 수리하는 거랑. 뭐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진행하고 혐의 인정되면 처벌하고 이런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처벌이 안 될 때의 대응 방안이거든요. 불송치 처분이 나면은 뭐 검찰에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항고 권한은 고소사건에만 있어요. 내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내가 항고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112 신고를 하거나 그냥 피해 신고 접수한 경우는 인지사건으로 수리가 돼서 나중에 항고를 못 해요. 항고를 못하면은 네. 아예 끝나는 건가요? 항고를 30일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사건이 그냥 처분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항고를 못하면 더 다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피해를 입었고 형사 피해에 대해서 신고한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해서 고소사건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혐의 없음 처분이 돼서 항고를 하려는데 이게 인지사건 수리되어 있으면 항고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사건으로 수리가 된 다음에 이거를 고소사건으로 바꾸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처음에 피해 신고를 할 때 그냥 단순히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 없이 인지사건으로 접수를 하면 안 되고, 명시적으로 고소장을 만들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돼요. 당장 112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한 이야기고,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서 당장 경찰로부터 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 신고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112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고 수사 절차 개시할 수 있는 거는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더 사건 수사가 잘 된다,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 많아서 이 사건 검찰에 고소하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고소장은 경찰에만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면은 뭐 일주일 이내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하고 뭐 참고인 조사할 거 있으면 참고인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할 게 있으면은 증거 수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소인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사건이 검찰에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검사 처분을 기다리면 되고, 만약에 경찰이 불송치를 했다, 나는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판단을 받아보면은 그때는 무조건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경찰에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혐의 여부 판단을 하는데, 검찰에서 이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재판에 기소를 할 거고,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은 불기소 처분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이제 한번 엎어져서 안 되면은 네. 의의 신청을 네.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의의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불송치 처분이 되면은 바로 의의 신청하거나 몇 달 내에 의의 신청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도 괴롭게 만들고 싶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부러 한 2, 3년 있다가 의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하네. 이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건데, 이 피해 배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그 다른 목적,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고소를 잘하면 돼요. 고소장을 잘 쓰면 되고, 고소장에 내가 정확한 거를 주장을 하고 정확한 증거들을 제출을 하면 돼요. 이게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못됐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못 많이 했어도 그게 형사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벌이 되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